이번엔 모의고사에 수록된 영영전을 보겠습니다. 영영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영은 여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요. 젊은 유생인 김생이 길에서 영영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영영이 회산군의 궁녀임을 알게 된 김생은 노파의 주선으로 다른 사람들 몰래 영영을 만나게 됩니다. 노파가 죽어 영영과 연락할 길이 없어지자 학업에 전념하여 3년 후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고 3일 휴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영영의 편지를 받게 되고 김생이 영영에 대한 그림으로 알아눕자 김생의 친구 이정자가 회상군의 부인인 자신의 고모에게 부탁을 하여 영영을 김생에게 보내게 됩니다. 김생과 영영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지체 높은 선비가 한 궁녀를 사모한 끝에 사랑을 이룬다는 애정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이고요. 저는 이 소설과 비슷한 궁녀와 선비의 사랑 이야기인 운영전을 좋아하는데요. 운영전은 이 소설과는 달리 둘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다시 영영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작자현대 미상의 한문 소설로 상사동전객기 또는 회산군전이라고도 합니다. 궁녀들의 폐쇄된 생활상이 드러나 있고요. 중간에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삽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과 생동감이 있는 비유를 통해서 절절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은 다른 고전 소설과는 달리 전기성, 사건 전개의 우연성 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주인공은 현실의 공간에서 사랑을 이루고 우연이 아닌 필연에 의해서만 만나고 헤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작품으로서는 뛰어난 구성력과 현실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명나라 효종 때 김생이라는 선비는 명나라 효종 때라고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김생이라는 주인공 선비는 상사동 길가에서 상사동 길가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영영을 보고 여기서 이제 영영이 여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영영을 만날 궁리를 하던 김생은 막동의 도움으로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럼 막동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영영의 이모 여기 이제 노파라고 나와 있죠. 이 둘이 여기서 이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다. 두 사람은 이제 김생과 노파가 되겠죠. 여기서 영영의 이모가 곧 노파이고 여기서 이제 할머니라는 말로 쓰게 되죠. 다 같은 사람입니다.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적삼 하나를 내놓았다.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것이라도 제 정성으로 하시고 받아주시오. 이 비단적삼을 고맙다는 뜻으로 이 노파에게 주게 됩니다. 물론 이 비단적삼은 이 할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겠죠. 영영의 정보를 얻기 위해 영영과 만남을 주선해달라. 영영과 만나고 싶어서 주는 거겠죠. 노파는 김생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 근심이 되었다. 여기에서 그 속마음을 노파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서술자가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밑에 나와 있듯이 다른 사람조차 도와주지 않았는데 김생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에 감동을 했고 속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는 왜 주는 것인지 의도를 알지 못해서 근심, 걱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일어나서 절을 하였다. 제가 과부되어 살아온 지 오래지만 이웃 사람조차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도련님께서 김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 도련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라도 말씀하소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할 말, 소원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라.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제야 김생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낭자를 보았습니다. 이 낭자가 바로 영영이 되겠죠. 나이 어린 협기로 뒤를 쫓아왔더니 그 낭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소. 그런데 그 낭자를 본 뒤부터 마음이 취한 듯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한눈에 반했다라는 것이겠죠. 그 낭자만 생각하니 애끓는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라오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생은 영영을 본 뒤로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괴롭다. 영영이 너무나 보고 싶다.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는 김생이 여인을 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다. 노파는 지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었다. 도련님께서는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언니의 딸은 바로 영영이 되겠죠. 그의 이름은 영영이라고 하는데 정말 탐스러운 아이지요. 하지만 뭐란 말이요? 김생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다급한 그런 마음이 좀 엿보이는 그런 말이죠. 김생은 노파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었다. 걱정.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노파는 김생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만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련님은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그 애는 회산군의 시녀입니다. 영영의 신분을 알 수 있죠. 영영의 신분 때문에 김생과 영영은 둘이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회산군의 시녀라는 영영의 신분은 영영의 상황은 김생과 영영 사이에 장애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궁녀의 삶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신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내가 본 날은 어인 나들이었소. 그때는 마침 그의 부모의 제삿날이라 제가 회상군 부인께 청하고 겨우 데려왔지요. 그러자 김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영은 자태가 곱고 음률이나 그래도 능통해 회산군께서 첩을 삼으려고 하신답니다. 다만 그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이랍니다. 김생은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했다. 결국 하늘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김생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노파는 김생의 병이 깊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노파는 그렇게 김생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빨리 말해보시오. 단오가 한 달이 남았으니 그때 다시 작은 제사상을 벌이고 부인에게 그 회산군의 부인이 되겠죠. 부인에게 영아를 보내주십사고 영령을 말하는 거겠죠. 청하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 노파가 김생과 영령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파는 또 둘의 만남을 이어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할머니 말대로 된다면 인간의 5월 5일은 이것이 단오가 되겠죠. 곧 천상의 칠석이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 7월 칠석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떨어져 있는 연인이 만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생과 영령이 만나는 날을. 김생과 노파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령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노파와 약속한 날이 되었다. 김생은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날이 밝기도 전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중략 부분에는 둘이 만나서 이제 그날 데이트도 하고 또 헤어지게 됐는데요. 그 후 이제 중간에 이제 노파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 둘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3년 후 이제 김생이 과거 급제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곧 헤어지게 됩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자 잠깐 보고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조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 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겨 편지를 전할 길이 없었다. 라는 얘기는 이제 소식을 전할 수 없다. 영령에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끊어진 검은고 줄은 다시 맬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인연이 끊어졌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 라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서술자가 논평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 잠 못 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아는 한자성어로 연결한다면은 전전반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김생은 마침내 몸이 삐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마침 김생의 친구 중에 이정자라고 하는 이가 문병을 왔다. 여기에 새로운 등장인물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 이제 사건 전환이 계기가 되겠죠.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을 이상해했다.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놀라며 말했다. 김생의 말을 듣자 이 정자는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걸세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정자가 김생에게 영령을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회산군의 부인은 내겐 고모가 되는 분이네. 회산군의 부인은 이정자에게는 고모. 그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또 부인이 소천을 잃은 후부터, 소천은 이제 밑에 낱말뜻 나와 있죠.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회산군이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 후부터 가상과 보화를 아끼지 않으시니 아니하고 희사와 보시를 잘 하시니 내가 자네를 위해서 애써 보겠네. 내가 고모한테 이야기를 해서 영령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A라고 묶여있는 이 부분은 이정자가 김생을 위로해주고 있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너를 영령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주선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병든 몸인데도 일어나 정자의 손이 으스러져라 꽉 잡을 정도였다. 김생은 신신부탁하며 정자에게 절까지 하였다. 정자는 그날로 부인 앞에 나가 말했다. 여기에서는 정자가 부인은 회상군의 부인이 되겠죠. 바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이 사람은 김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생이 장원급제하여 이제 이 회상군 부인의 문 앞을 지나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쓰러진 적이 있어요. 고모님이 시비에게 명령하여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사옵니까? 이제 집에 데려가게 되어서 그때 이제 멀리서 영령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이 사람은 영령과 김생의 관계는 모르는 것이고 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회상군의 부인은. 그리고 영령에게 명해서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사옵니까? 그러자 고모가 있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로 그 장원급제한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쓰러졌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다. 바로 김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기가 범인을 지나고 풍도가 속되지 않아 장차 크게 될 인물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다.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이 올바른 사람이다. 크게 될 인물이다 라고 인물에 대해서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이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상사의 병이 들어 문을 닫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은 지가 벌써 두어 달이 되었다 하더이다. 병이 들었다. 상사병 걸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병하는데 피부가 파리해지고 목숨이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니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매우 안타까이 여겨 병이 든 이유를 물어보니까 영령 때문에 병에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령을 김생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정자가 자기 고모인 그 회산군 부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듣고 나서 내 어찌 영령을 아껴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하였다. 부인은 곧바로 영령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그럼 이 부분에서 부인은 영령과 김생을 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꿈에도 그리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니 그 기쁨이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김생은 기운을 차려 다시 깨어나고 수일 후에는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부터 김생은 공명을 사양하고 영령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래서 고전 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해. 여기에서는 비현실적인 요소 없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한다. 끊어진 검은고, 깨어진 거울. 이것은 이제 인연이 끊겼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었죠. 근데 이것은 갈등을 심화하는 것은 아니었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영웅적인 면모 없고요. 외양 묘사가 없죠. 아까 인품과 능력이 뛰어나다, 뭐 성품이 올바르다, 인품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했지만 외양 묘사로 영웅적인 면모를 말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역순행적 구성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행적인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5번. 서술자의 주관적인 논평.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뭐 아까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부분 있었습니다. 인물의 말하기 가장 알맞는 거 A 부분과 B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A 부분에서는 이정자가 김생에게 위로해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B 부분은 이정자가 고모에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김생의 인물대물 그리고 김생이 병이 들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영령을 김생에게 줄 것을 부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A는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B는 부탁이 되겠네요. 그러면 3번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김생 궁녀인 영령과 김생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고 이 글을 통해서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을 볼 수 있고 영령의 신분은 김생과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신분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김생은 영령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김생이 영령을 만나는 것을 도와주는 인물들이 등장. 노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부인까지도 도와주는 인물이 되겠죠.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영령과 김생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고 사랑은 성취,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1번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이랍니다. 에서 부인의 투기가 김생과 영령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여기에서 아까 장애물은 영령의 신분이 장애물로 작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영화를 보내주십사고 청하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파도 김생이 영령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알 수 있고요. 영령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영령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했다 부분에서는 행복한 결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번은 2번이 틀렸죠.